세종대왕의 모습은 언제나 완벽했죠.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끈 성군의 이미지 말이에요. 그런데 교과서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왕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평생 끔찍한 병마와 싸워야 했다는 사실이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병의 원인이 다름 아닌 본인의 식습관이었다는 점입니다. 곳곳에 숨겨진 세종의 투병 기록을 통해 성군의 왕관 뒤에 가려진 인간 이도에 처절했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 충녕대군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어머니 원경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세종은 극심한 슬픔에 빠졌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3년상을 치르는 동안 고기는커녕 밥조차 제대로 입에 대지 않았죠. 아들이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 태종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직접 아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슬픔을 이기는 것 또한 효도다. 이제 고기를 먹어서 기운을 되찾거라. 이 한마디가 세종의 인생을 바꿔놓았죠.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작한 육식이었는데 문제는 왕위에 오른 후에도 이 습관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이 곧 아버지에 대한 효도라는 무의식이 자리 잡으면서 세종은 고기 없이는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끼니마다 소고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전하께서 육류를 지나치게 좋아하셔서 매일 고기 없이는 술알을 드시지 못하신다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백성들을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푸는 거였죠. 현대인들이 야식으로 치킨을 찾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셈입니다. 이런 식습관의 결과는 30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적신호는 바로 소갈증이었어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소변을 참을 수 없을 만큼 자주 보게 되는 병이죠. 오늘날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질환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생생하게 느껴져요. 임금께서 소갈병으로 온몸에 종기가 돋아 약방이 하루도 쉴 날이 없다는 기록이 끊임없이 나오니까요. 당시 어이들은 이 병을 치료한답시고 꿀물과 인삼차를 처방했습니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최악의 선택이었죠. 당분 덩어리인 꿀과 인삼이 혈당을 더 높여서 병을 악화시켰을 테니까요. 조선시대에는 당뇨병의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비극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통풍이었습니다. 소고기를 비롯한 붉은 고기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체내에서 요산으로 변하면서 관절에 결정처럼 쌓이는데 발작이 일어나면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통풍을 겪어본 사람들은 말하죠. 손가락 하나만 스쳐도 비명을 지를 만큼 아프다고요. 세종은 이 통증 때문에 말년에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실록에는 임금께서 다리를 절며 수레를 타고 이동하셨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백성들 앞에서 당당히 서 있어야 할 왕이 통증으로 걷지도 못하는 모습,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세종 본인은 물론이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신하들과 백성들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잔인한 건 세 번째 질병이었습니다. 바로 시력을 앗아간 안질이었죠.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망막이 손상되면서 세종의 눈은 점점 아플 수 없게 되었어요. 독서광이었던 세종에게 이보다 더한 고문은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 그걸 할 수 없게 된 거니까요. 실록 곳곳에서 임금께서 눈병으로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신다는 문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신하들에게 책을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는 점이에요. 직접 글자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답답함, 상상이 되시나요? 평생 지식을 갈망했던 왕에게 실명은 죽음보다 무서운 형벌이었을 테죠. 놀라운 건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세종은 자신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완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훈민정음 창제 작업을 끝까지 밀고 나간 거예요.
이게 진짜 집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병이 깊어질수록 세종은 온천 요양을 자주 떠났습니다. 이천이나 청주의 온천에 가서 잠시나마 고통을 잊으려 했죠. 왕의 행차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정무에도 공백이 생기는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주목할 점은 세종이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받는 치료법과 증상을 꼼꼼하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후세 사람들이 의학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왕이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고 공개한 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백성들에게 질병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왕실 의학 지식을 공유하려는 의도였으니까요. 자신의 고통까지도 백성을 위한 교육 자료로 만든 셈입니다. 40대 후반이 되자 세종은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나란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래서 아들 문종에게 국정의 상당 부분을 맡기는 대리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권력을 나눈다는 건 왕에게 엄청난 결단이에요. 자존심도 상하고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종은 개인의 자존심보다 나라의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보여준 순간이죠. 다행히 문종은 아버지의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대리청정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덕분에 조선은 왕위 계승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세종의 합리적인 판단이 나라의 미래를 지킨 셈이죠. 자신이 고통받을수록 세종은 백성들의 건강에 더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수 있는 구황 음식 개발을 지시했고 백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의학 백과사전 편찬도 독려했어요. 특히 의방유취라는 방대한 의학서를 만든 건 세종의 애민 정신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겪는 이 끔찍한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프로젝트였죠.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합니다. 본인은 식습관 관리에 실패해서 평생 병마와 싸웠지만 그 경험을 백성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활용한 거니까요. 개인적인 실패를 공공의 이익으로 승화시킨 위대한 전환이었습니다. 세종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이에요.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어도 식습관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평생 고생한 거니까요. 둘째, 리더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종이 문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긴 결정은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책임감의 표현이었죠. 혼자 다 하려다가 나라를 망치는 것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나누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셋째, 고통조차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교훈이에요. 세종은 자신의 병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의학 발전과 백성 건강 증진에 활용했죠. 개인적인 시련을 사회적 가치로 바꾼 겁니다. 당뇨병, 통풍, 실명 위기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세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훈민정음을 완성했고 걷지 못하는 다리로도 나란 일을 계속했어요. 이게 바로 인간 승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종을 하늘이 내린 천재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고통과 싸우면서 한계를 극복하려 발버둥친 인간이었죠. 완벽한 성군이 아니라 불완전한 육체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 위대함을 성취한 이야기입니다. 교과서는 세종의 업적만 가르치지만 그 업적 뒤에 숨겨진 땀과 눈물과 고통을 알아야 진짜 감동이 와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병에 걸린 인간적인 면모,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잘못된 습관으로 이어진 아이러니, 이런 이야기들이 세종을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들죠. 결국 세종대왕 이도는 증명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의지와 책임감이 있다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요. 통증으로 걷지 못해도, 눈이 보이지 않아도, 병으로 고통받아도 자신의 사명을 다한 진정한 성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화려한 업적만큼이나 그가 견뎌낸 고통과 투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위인도 우리와 같은 약점을 가졌지만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 말이에요. 세종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경고, 리더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
그리고 고통마저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세종처럼 보이지 않는 고통과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요. 세종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약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약점과 맞서 싸우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니까요. 세종대왕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종을 하늘이 내린 천재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극심한 고통과 싸우면서 한계를 극복하려 발버둥친 인간이었죠. 완벽한 성군이 아니라 불완전한 육체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 위대함을 성취한 이야기입니다.